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항상 즐겁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내 가정 잘 지키며 살아왔다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아이들 둘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중이고 남편도 우유부단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왔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전까지요. 사실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못했네요. 작은 거 하나를 사도 살까 말까 결정 못하고 무슨 일이든 결정을 못해서 뭘 못하던 남자다 보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은 정말 못 피울 거라고 제 나름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문자가 울렸고 평소에 서로 폰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그 문자는 뭔가 되게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여자의 문자였죠. 자기 지금 어디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문자들도 지우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다 확인을 했고 그 문자의 여자와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네요. 도저히 이 시기에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참으면서 애들을 보며 기다리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자신은 당신의 남편이랑 현재 사랑하는 사이이고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자신과 결혼해서 살길 바란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끗하게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나는 남편에게 당신에 대해 들은 말이 없으며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마도 남편은 나와 이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남편에게 말을 하던가 둘이 알아서 해라. 남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아이들과 가정을 지킬 생각이다 하고 끊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우유부단하게 구는 남편 때문에 이 여자도 좀 짜증이 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한 세월 다 가겠다 싶어 저를 자극하지 않았나 했네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첫 통화를 끝냈습니다. 머릿속이 차라리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내색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기 전까지요. 그렇게 그냥 두어 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었고 샤워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이 나오자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때요? 맛있는 마지막 저녁 식사했나요? 오늘 사랑하는 자기가 당신에게 이혼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내 거니까 샤워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터치는 하지 마시길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 여자였죠. 이 여자도 의지간이 미쳤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혼자서 뭘 하든 상관할 바 아니죠. 그렇게 문자를 확인하고 폰을 내려놓는 순간 문자가 또 오더군요. 왜 내 문자를 보고 답장을 안 하고 바로 폰을 내려놓는 거죠? 나 다 보고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바로바로 답하죠. 라고요. 다 보고 있다는 거나 제가 폰을 바로 놓고 남편이 샤워를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찜찜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하나가 더 오더군요. 주변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거실 창 쪽으로 나오면 내가 보일 테니까. 네, 이 미친 여자가 저희 집이 보이는 바로 앞동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우리 남편에게 애가 달았으면 이 정도까지 할까 이해도 안 되고 한편으론 너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데 그걸 제 큰아들이 봐버렸습니다. 제 폰을 뺏어서 그간의 문자를 확인을 하더군요. 제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유난히도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아들입니다.
보더니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운 거냐면서 제게 묻더군요.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결될 문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게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바로 그 집이 어디냐며 거실 창문을 확인하는데 이 미친 여자가 거기서 손을 흔들고 있네요.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더군요. 큰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들을 뒤따라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왜 저러냐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그건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냐고 하고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미 그러는 사이에 아들은 그 여자네 집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하지 말라고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화도 안 나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망한 여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나면서 남편도 제가 본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들까지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자기 아파트까지 이사 와 있는 걸 알게 됐고요. 아들이 아직 어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경찰서에 간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네요. 하지만 그 후가 문제가 되었죠. 아들은 완전히 아빠에게서 돌아섰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조용히 지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모르고 지나가길 바랬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날들이었네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아들이 하교하는 길에 동네에서 그 여자와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 아들에게 그랬다는군요. 너네 엄마는 자존심도 없는 여자다. 아빠가 마음이 떠났는데도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는 자식된 도리로 니네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했다네요. 아들을 제가 엄청 단속을 시켜서 아들도 대꾸 안 하고 참고 참았는데 그 여자가 제 욕을 하는 걸 듣고 못 참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싸우게 된 겁니다. 아줌마가 뭔데 난리냐고. 그래봐야 당신은 유부남 꼬셔서 바람이나 피우고 그런 여자일 뿐인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 당신은 절대 우리 아빠랑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버림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아들 뺨을 때렸나 보더군요. 전 이런 사실을 동네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서 전화로 알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맞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속이 답답해서 냉장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래저래 정리하려던 묵은 김치와 반찬을 모아놓는 봉투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쓰레기에겐 쓰레기로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가서 보니 가관이더군요. 아들은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고 한쪽 뺨은 부어있고 동네 사람들이 발광하는 그 여자의 양팔을 잡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시선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렇게 된 상황도 너무 싫고 창피하고 우리 아들한테 지가 뭔데 그러나 싶어서 그대로 들고 있던 오물을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난동 부리지 못하게 옆에서 잡아줘서 아주 시원하게 쏟아 부었네요. 그리고 저도 제 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나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안 꺼내는 거 보면 모르겠냐. 너는 그저 그냥 스쳐가는 여자일 뿐이다. 이 남자도 자신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것이다.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잃고 사회적인 위신도 잃고 그걸 뻔히 아는데 너한테 손 내밀 것 같으냐. 그리고 이건 어른들의 일인데 되먹지 못하게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동네에서 망신을 샀는데 또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면서 나와 내 아이들에게 시비 걸고 다닐 거라면 나도 너를 그냥 둘 생각 없다. 이번에는 오래된 음식물이지만 다음엔 뭐가 네 머리 위로 쏟아질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퇴근해서 온 겁니다. 단지 한복판에서 일이 일어났으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죠. 와서 그 여자의 편을 든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다만 우리 아들이 괜한 상처를 더 받을까 그게 걱정스러웠을 뿐이죠. 그런데 남편은 와서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이냐면서 그 여자에게 화를 내더군요. 동네로 이사까지 와서 나와 우리 가족을 괴롭히기까지 하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정이 떨어진다고요.
지난번 경찰서 일로에서 끝을 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겹게 난리를 치고 아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냐고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던 그 여자가 한순간 잠잠해지더군요. 아마도 그 여자는 저에게 오물을 뒤집어 쓴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웠겠죠. 뭐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뭐라 했다 해서 제 마음이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군요. 제가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여자 눈에는 그저 조강지처의 발악으로 보였겠지만 남편이 자신을 그 동네 한복판에서 내쳤으니 완전히 버림받은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둘이 남아서 뭐라 하던 말던 저는 아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평탄했던 인생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고 약간은 내성적이고 남의 시선 받는 걸 그렇게도 싫어서 조용히 살았던 저에게도 이렇게 주목받고 뒷말들이 많이 생길 일이 생기네요. 우선 고2인 아들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과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서 조금 걱정을 덜어봅니다. 남편이요. 아이들이 몰랐을 때야 저도 참고 살아보자. 성인이 되고 결혼시킬 때만이라도 참아보자.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다 알아버린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묻고 상의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네요. 한 번 돌아섰던 사람 또 한 번 못 돌아서겠나요? 이미 한 번 아이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준 남편이 계속 지낸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오고 각서를 쓰겠다는 둥 별소리 다 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 절차 밟고 타 지역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네요. 참고 살았다면 더욱 힘들었을 텐데 이제 솔직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이들 상처받은 마음 잘 다독여가면서 잘 지내보려고요. 긴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나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 심하게 다퉈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지금 연락은 둘 다 안 하고 있고요. 평소에 싸움 패턴을 생각해보면 제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이 여자가 저한테 연락을 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잘못한 것인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왔던 건지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2살 연상의 여친은 소위 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평소에 좀 성격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고요.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이고 꾸준히 다닐 수는 있습니다. 버리는 여친이 낮지만 데이트 비용은 주로 제가 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기념일엔 여자친구가 원하는 곳에서 외식을 합니다. 이번 여친 생일엔 둘이 30만원 정도 나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와인도 한잔하고 뷰가 좋은 호텔방에서 1박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의 데이트에 돈 100만원이 나갔으니 사실 이런 부분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에겐 무리인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여친이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친 몰래 반지도 하나 구입했고요. 그렇게 생일날이 되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천천히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습니다. 작지만 금은방에 가서 구입한 선물도 전달했고 여친이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룸에 올라가서 술을 한 잔 더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선물을 뜯어보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반지를 샀는데 너무 헐겁더군요. 여친은 기성품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흘리듯 말했고 그 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친은 미혼 생활이 지루해지면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기도 그런 마흔이 훌쩍 넘는데 출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여친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냐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당장 입에 들어가는 술까지도 제가 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순간 저도 울컥 치밀어 올라서 지금 레스토랑 비며 호텔 비며 계산한 게 누군지 아냐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집값이 어떠니, 연봉이 어떠니, 너는 얼마를 모았냐느니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쏟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네가 애를 낳으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둘 중 벌이가 적은 쪽이 애를 낳고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제가 나는 애를 가질 수 없는데 누나가 낳아야지. 평소에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저한테 먹던 안주가 날아오더군요. 그냥 결혼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한 게 이렇게 난리 날 일인가요? 그 다음엔 방에 절 놔두고 여친은 나가버렸고 저는 그 비싼 방에서 벙쪄서 소주나 마셨습니다. 제가 왜 저런 여자랑 만나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인사나 제대로 드릴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웃긴 게 말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또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여친 주변 사람들은 다 전문직이고 벌이가 제법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40이 다 돼가도록 고고하게 싱글라이프를 즐겨오던 제 여자친구입니다. 쉬는 날을 모아 혼자 여행을 가고 시간을 쪼개서 그림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던 사람이라 생각하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은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누나가 있는 둘째고 누나가 결혼해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제가 접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다시 할 수 있고 저도 육아를 최대한 돕겠다고 제가 전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었죠. 체크아웃 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들어갈까 싶어 여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까지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무래도 연상이고 평소에 가르치듯 말하는 게 있어서요. 그냥 전화로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는데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참 많은 걸 개선해 두었더군요.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하는 생활의 수준이 어떻다느니, 애가 다닐 영어 유치원 원비는 얼마라더라, 사립학교 비용은 어떻다더라. 딴 말이지만 참 비싸더군요. 세상엔 돈이 많은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지방에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노후 준비는 어떻다느니, 보험은 어떻게 다 들고 계시냐느니, 자신은 명절에 자유롭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기할 수가 없다느니, 어제 말한 제가 모아뒀던 결혼 자금을 취중에도 잘도 기억해서 그 돈으로는 재개발하는 지역 원룸 한 칸도 구할 수 없다느니, 어제 받은 선물이 빨간 박스라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손가락에 맞지도 않은 반지였다느니, 여기서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어쩐지 분위기가 좋았다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들뜬 모습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고가 브랜드의 괜찮은 액세서리인 줄 알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구나.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구나.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를 제대로 알고는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냥 여친한테 지금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앞으로 가겠다고요.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줄창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오긴 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그냥 반지나 달라고 했습니다. 받고 오겠다고요. 여친은 벙찐 얼굴로 집에 다시 올라가 반지를 가지고 내려오더군요. 그거 받고 그냥 바로 돌아서 제 집이 있는 동네로 왔습니다. 반지를 구입했던 금은방에 물어보니 맞춤이 아니더라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동네 마트에 있는 금 매입소에서 반지를 팔아버렸습니다. 2, 3일 된 금붙이인데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참 별로였습니다. 그 다음엔 여친이랑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여자친구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사실 지금 저도 많은 부분을 포기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라 도서가 없을 순 있습니다만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친이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아니까 회식만 해도 꼬박꼬박 페이스톡을 했고 회사에서 출장 나갔다 오면 꼭 선물도 챙겼습니다. 여친이 전문직이지만 아직 남 밑에서 일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한테 직장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없는 애교를 짜내서도 부렸고 공감해주려고 항상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여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서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둘 다 나이를 먹어 만났으니 어릴 때 만나는 것처럼 이벤트를 매일 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도 데이트할 때 자판기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주고 소소하게 이벤트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여친이 평소에 좋아하는 빵집에서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꽃다발을 들고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한 날 여친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나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너 공감 능력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난다고요. 뭐 그때야 좋았으니까요.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좋게 들렸고 더 잘해줘야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싸우고 나서 생각해보니 공감 능력 외에는 마음에 차는 게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멍청한 놈이라 그냥 좋은 소리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여자친구가 뱉은 저 말에 뼈가 있었구나 싶어 아차하게 되더군요. 머리가 좋은 여자라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기 다 두들겨 봤구나 싶고요. 지금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저 여자 머릿속에선 제가 버려도 되는 카드라 그런가 싶어 씁쓸합니다. 늘 제가 굽히고 들어갔으니 저렇게 절 막대하고도 당연히 제가 연락을 해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는 여친을 사랑해서 배려하고 있는데 여친은 사람의 급을 나눠 자기가 저보다 위의 인간이라 제가 노예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제 생각에 너무 멀리까지 간 걸까요? 그래도 2년을 만나왔는데 저는 그녀에게 제가 선물한 반지처럼 맞지 않는 인간이었나 봅니다. 그럼 대체 데이트 비용은 왜 다 제가 내게 한 것인지. 인터넷에서 많이 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먼저 결혼하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 만나면서 하도 굽히고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친구놈한테 저렇게 계산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게 여자친구가 나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물었다가 미친놈이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절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지금처럼 연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어짐의 수순을 밟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던 결혼.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정도로 열이 받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정적이진 않네요. 딴에는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속이 안 풀립니다. 그놈과 제가 알게 된 지는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고 원래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와 그놈이 그런 케이스였죠.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학생 때 용돈 벌어보고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직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고 연애한 지 5년 만에 결혼하고자 마음먹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준비한 터라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집이며 혼수며 의논해 살 수 있었고 서로의 집안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결혼했습니다. 특히 아들만 둘이 있던 집안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딸 생겨서 너무 좋다며 가까이 살며 행복하게 지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이 싫지 않았고 친구들이 시월드니 뭐니 해도 다른 집이랑 제 시댁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었죠.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같이 산다는 것뿐. 만난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설레는 감정보다는 편한 친구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그놈한텐 아니었나 봅니다. 늘 자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연애인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아쉽다고 장난 반 진심 반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놈 만나기 전에 그래도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해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라며 찡찡대고 그랬죠. 늘 그냥 웃어 넘기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할머니 만나러 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좀만 참으라며 장난식으로 넘기곤 했죠. 아이는 1년 정도 맞벌이를 하여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둘 다 병원에 가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놈, 그리고 기대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가끔 싸울 때도 있었는데 정말 개소리를 해서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너가 나 만나기 전에 딴 남자랑 하도 그 짓을 해서 정자에 항체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안한 마음에 참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내가 왜 이딴 더러운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리고 다 피임했기 때문에 내 몸에 그런 거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하면 자랑이다 하며 또 비꼬았죠.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아예 처녀를 만나지 하면 네가 그렇게 살았었어야지 하며 또 제 속을 박박 긁어놨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다가 얼른 임신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얘가 과거에 남자들 많이 만나서 그래 이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이 뻘개져서 터질 뻔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와서 대판 쌓았습니다. 저도 화나서 그렇게 억울할 거면 나 만나기 전에 여자 만나서 사귀고 하지 왜 찌질하게 계속 혼자였냐고 하면 지 혼자 열폭해서 남자는 군대 가고 하는데 언제 연애하고 했겠냐며 남자 많이 만나봐서 좋겠다 하더군요. 상대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임신을 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고 원래도 친구 같은 사이였는데 계속 이 상태가 되니 정말 그냥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 정도의 사이가 되더군요. 그놈도 저를 그냥 와이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칼같이 각자 하고자 했던 일 나눠서 하고 한마디로 정이란 것이 없었죠. 제가 밥을 하면 그놈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하고 그놈이 옷 개고 뭐 이런 식의 가사분담. 그냥 둘 다 하숙하며 할 일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거들떠도 안 보더군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마음 편하게 먹으라며 절 위로해 주셨고 잘 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놈이 집에 들어와 이혼하고 싶다더군요. 뭔 황당한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왜 이혼해야 하냐고 하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거 아니냐고 하니 이유는 없고 그냥 사랑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꾸 답답한 대답만 늘어놓기에 고민이 많아 시어머니께 전화하니 나도 얘기 들었는데 아직 애도 없으니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애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면 아직 인권 수정 방법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성급하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들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얘기 좀 하자기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서 물으니 같은 회사 여직원하고 하룻밤 실수를 했는데 그 직원이 임신을 했답니다. 나이가 23살밖에 안 되는 여자고 그 아이 꼭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듣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죠. 시댁에 전화해서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임신했다는데 어쩌겠냐며 미안하다더군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저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시어머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면서 잘해주었던 게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역겨웠죠. 그냥 애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못 낳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알아서 다 정리하더군요. 제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지 짐 다 빼서 시댁에 가져다 놓고 집은 정리할 거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말만 남기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한다고 겁을 주니 하라고 하더군요.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거칠 게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냥 위자료 주면 된다는 식의 행동이었죠. 이거 정말 어떻게 엿을 먹이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소식 듣고는 까무러치실 뻔하시고 엄청 마음 아파하시고 아빠는 이놈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치셔서 회사 찾아가서 깽판을 쳤죠. 그래도 그냥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쉽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했고 저도 그 집에 있는 게 괴로워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주쯤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으니 친구들도 겹치는 친구가 많았고 그중 한 친구가 저한테 땡땡이 결혼한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하더군요. 주위에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라 그럴만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하니 황당했겠죠. 대충 들어보니 그냥 양가 식구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모여서 단출하게 결혼식 치르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아직 저랑 깨끗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소송 중인 상태에서 그딴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결혼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니 임신해서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가정, 남편,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놈한테 붙었더군요. 어떻게 저를 나쁘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를 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인터넷으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도와준다고 하기에 뭐 어떻게 하려나 싶었는데 결혼식에서 깽판을 놓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놈 결혼식 날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쳐다도 안 보고 빨리 나가라고 신사적으로 하더니 계속해서 깽판을 치니 결국 경찰을 부르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거기서 너 이렇게 막대 먹은 애였냐고 저한테 나무라시기에 막대 먹은 건 그쪽 집안 같은데요? 대들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그 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정상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번 가서 뒤집어 놓았는데 저까지 가서 사내 커플 붙어 먹으면서 물 흐리는 거 아냐고 모르냐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더니 결국 또 경비들 와서 붙잡혀 갔습니다. 이딴 년놈들 회사 계속 다니게 하는 이상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놈한테 연락 와서 회사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 방해죄 같은 걸로 쳐넣는다며 흥분하기에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너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을 거라고 겁을 줬죠. 언제 어디서 험한 꼴 당할 줄 모르니 조심하라 하니 치가 떨린다 하면서 끊더군요. 그러면서 소송은 제가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되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받고 끝냈습니다만 제 마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그냥 잘 살게 놔둘 순 없었기에 계속 괴롭히고 SNS에서 저 있었던 일 다 적어 소문내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주변 사람들도 상황 다 알게 되고 슬슬 그놈 욕하기 시작했죠. 결국 정상적으로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었고 회사에서도 결국 징계위원회 열리고 경고 조치 받았는데 주위에서 하도 수군대서 결국 관두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이사 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어디 꽁꽁 숨어서 잘 살려나는 모르겠지만 제 귀에 소문 들리거나 눈에 보이면 또 어떻게든 못 살게 굴 겁니다. 주변 제 친구들 처음에는 저 응원해 주다가 소송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상황 안 겪어본 분들이면 모릅니다. 진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혼하자는 소리 들었고 믿었던 시댁에서도 배신당한 심정. 지금 이 정도로는 끝낼 수 없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믿고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남편이라 참아온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죠. 끝까지 갈 겁니다. 행복하게 그냥 둘 수는 없죠. 제 마음이 병들어도 어쩔 수 없네요. 또 일이 생기면 찾아오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4년차 되어가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몇 번 뵌 시어머니는 성격이 좋으신 분 같았어요. 또 저도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께 맡길 수 있고 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며 절 설득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 보여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연기였던 것 같아요. 막상 살아보니 정말 너무 어이없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셨고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불만이 있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말을 하고 나서도 기억을 해두었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저와 신랑을 쥐잡듯 잡으며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럴 때는 쌍욕과 집안의 물건을 던지시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이셨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다가 아이 앞에서까지 그러시면 저는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댁과 친정은 가까웠거든요.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할 때 남편은 아이도 맡길 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맨날 나가서 바람 쐬기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저희에게 받는 용돈과 생활비가 있으니 아이를 봐주시기는 하는데 아주 대충 봐주십니다. 손주에게 어쩜 저러실까 싶으실 정도로 애를 거의 방치하듯이 봐주셨어요. 어린애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것도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시다가 잊어버리셔서 한 번은 아이를 잊어버릴 뻔했다가 겨우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냥 지내보려다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회사에 가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안 벌면 이 식구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에게 오후에 연락이 오더군요. 땡땡이가 집에 안 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친정엄마가 보고 시댁으로 아이 데리고 가신다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속은 또 부글부글 끓었죠. 그렇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이러나 싶어서요. 여튼 퇴근을 좀 앞당겨서 했습니다.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급하게 갔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 도착하자마자 잔뜩 화가 나신 모습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주 짜증이 나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했더니 본인은 할 말이 없대요. 사돈 그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굉장히 거슬렸지만 우선 한번 심호흡하고 친정엄마 가게로 갔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어쩌고 살고 있는 거냐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시어머니도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팔을 2단 사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아유 이 파 2단을 어찌 깔까? 그러면서 한가하시면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게 일이 있어서 아이만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가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또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대시면서 아니 집구석에 있으면서 김치 하나 담을 줄 모르는 딸년을 우리 집에 보내놨으면 본인이라도 알아서 김치 담아주고 해야지. 하여간에 싹퉁머리도 없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큰 싸움 만들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애도 집에 데려다 놨으니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애한테까지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셨대요. 애가 시어머니가 팔을 다듬으니까 그게 뭔가 싶어서 가서 만지려고 손을 댔는데 그 다듬던 걸 애한테 던지듯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도 놀라고 울고 친정엄마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셨대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마음 좀 곱게 쓰고 사시라고 했더니 본인 집에서 나가라면서 팔을 저희 엄마한테도 집어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찌나 화가 나던져.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어서 가서 따지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너는 좀 참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이러저러해서 내 딸도 그렇고 아이도 많이 놀랐다. 나도 물론 화가 나지만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와 살면서 다 같이 힘들어야겠냐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에서 사는 것까진 괜찮지만 도저히 같이 살기엔 너무 힘들다고요.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해서 퍼부었나 보더군요. 여튼 저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아주 모녀가 쌍으로 자기를 화나게 한다면서 또 막말을 시작하시더군요. 니네 엄마라는 여자는 곳에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쳤다면서 아주 썩을 년이 따로 없다고요. 아니 저희 엄마를 썩을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참나요? 눈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뭘 그리 잘하고 살고 계시길래 저랑 친정엄마한테 욕을 하시냐고요. 정말 무식하게 사돈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또 집안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셨고 뭔지 모를 것에 전 맞았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던지고 싸웠습니다. 제 머리를 때리시길래 저도 머리를 잡아당기고 여기저기 주먹으로 때리고 네, 개싸움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쌍스러운 욕을 들었고요. 제 입술이고 얼굴이고 안 터진 데 없이 터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섰고 집안 꼴을 보더니 남편도 눈이 돌아갔는지 집이 떠나가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며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쌓인 게 있었는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했더니 바닥에 누워서 울기 시작하셨네요. 자기 아들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러시던지 말던지 저희 부부는 아이와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분가하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친정 엄마에게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곧 분가하겠으니 그동안만 신세지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부수고 아주 작정하고 오신 것 같더군요. 근처 노인정에서는 무슨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다 모여서 구경하셨고 그중 한 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이 왔고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술까지 드시고 오신 거더라고요.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연락했는데 연락도 씹고 아들은 분가하겠다고 하니 열받아서 일을 버리신 거였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절대 합의 같은 건 안 해줄 것이고 다 피해 보상해줘야 할 거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더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서 완전 인간 아닌 사람으로 찍히게 된 거죠. 노인정에서 보러 나오셨다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평소에도 고스톱 매너나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따가 되신 겁니다. 그분들이 또 다 집에 가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 동네 유명인사가 돼서 얼굴 못 들고 다니시게 되었어요. 하도 아나무인의 막말에 심통 부리고 하시는 분이라서 부끄러운 거 그런 거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 전체가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니 주눅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분가만큼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고 자기도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같이 산 거였는데 이러다가는 본인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적당히만 하시지 그랬냐고 했다더군요. 장모님에게 그렇게 해버리셨는데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돼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야 치고받고 한 저도 못된 며느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막말에 쌍욕에 거기다가 저희 친정엄마 욕까지 저도 많이 참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터져버리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도 제가 분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시고요. 현재 저는 분가 준비 중이고 남편과 상의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엄마 가게를 도우면서 가게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좀 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시어머니요? 노인정이고 동네 미용실이고 자주 다니셨던 곳에 너무나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에게 와서 사과인지 뭔지 모를 것도 하고 가셨고요. 4년 동안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이번 일 터진 게 잘 됐다 싶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 쪽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나름 한풀이했던 일이라서 기분 좋게 사연 보내봅니다. 앞으로 식당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고 저희 가족 잘 지키고 돌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